지금부터 유량 측정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유량계의 조건. 두 번째, 스팀 유량계로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오리피스, 볼텍스, 기루로 유량계의 작동 원리와 특징. 마지막으로 정확한 유량 측정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좋은 유량계의 조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유량계의 조건들 중 하나는 정확도입니다. 이 정확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시 정확도인 RD와 다음 설명드릴 최대 유량 기준 정확도인 FSD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시 정확도라고 부르는 RD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D는 측정 오차를 실제 순간 유량 값의 백분율로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RD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량이 10톤 흐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300kg의 오차를 가지고 유량계는 시간당 9.7톤에서 10.3톤 사이에서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주 작은 유량이 흐르더라도 실제 흐르는 유량인 1톤의 3%인 플러스 마이너스 30kg의 오차를 가지고 유량계는 시간당 970에서 1030kg 사이에서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유량계의 측정 범위 안에서 동일한 오차율이 적용되는 것이 RD입니다. 다음은 최대 유량 기준 정확도인 FSD입니다. 유량 측정 오차를 측정 범위의 상한 값의 백분율로 표기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FSD는 오차율이 측정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유량일 때 가지는 오차율을 통해 계산된 오차 유량값이 측정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실제 유량이 10톤 흐를 때 FSD가 3%면 오차 유량값은 300kg이 되게 되고 RD와 동일하게 9.7톤에서 10.3톤 사이에서 지시되는 범위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0kg은 RD와는 다르게 보다 더 적은 유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톤일 때 RD에서는 3%가 적용되어 970에서 1030kg이었는데 FSD에서는 최대 유량일 때 가지는 오차율을 통해 계산된 오차 유량값인 300kg이 적용되다 보니 700에서 1300kg 범위 안에서 유량을 지시하게 됩니다. 오차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유량일 때의 오차 유량값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은 유량으로 갈수록 오차율은 더욱 더 크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3% RD와 3% FSD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측정 구간별 발생되는 세로축의 오차율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계의 정확도를 검토하실 때 어떤 개념의 정확도가 적용된 유량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측정값을 얼마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측정계기의 경우 정확하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측정계기에 있어서 정확도와 반복성은 필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정확도와 반복성의 차이점은 양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정확도도 없고 반복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반복성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정확도와 반복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측정 경험이 있으시다면 평상시와 다르게 좀 틀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가 잘 되고 측정 환경이 좋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 유량계의 교정 결과를 보면 몇 년을 사용해도 정확성과 반복성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량계 또한 계측 장비다 보니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주기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고 있는 유량계가 맨 우측과 같이 정확도와 반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량 측정비입니다. 앞서 설명한 정확도와 반복성을 유지하면서 유량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유량비를 의미합니다.
최대 유량이 10톤이고 최소 유량이 1톤이라면 이때 유량 측정비는 10대 1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대 톤과 유량이 시간당 1000kg인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해서 시간에 따른 유량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오리피스의 유량 측정비는 보통 4대 1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ISO 규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량 측정비가 4대 1이란 말은 이 오리피스 유량계의 최대 톤과 유량이 시간당 1000kg일 때 4분의 1인 250kg까지만 정확도와 반복성을 지닌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 이하는 측정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상의 붉은 면적처럼 측정되지 못하는 유량이 발생되고 그 양은 누적되면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스팀을 거래하는 정산 목적이나 중요 공정 등에서 오리피스 타입으로 측정을 할 경우 스팀의 저부하 상황과 낮은 유량 측정비로 인해서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만큼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비가 좋은 유량계의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량계 타입별 일반적인 유량 측정비입니다. 이어서 스팀 유량계의 작동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유량계는 오리피스 또는 차압식이라고 불리는 유량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간단합니다. 배관 내에 가운데에 홀이 뚫려 있는 오리피스 플레이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유체가 이 면적이 작은 홀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측의 유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베르누이 법칙이 적용되고 그때 발생된 전후단의 차압을 가지고 유량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차압과 속도의 관계는 속도가 빠르면 차압이 커지고 속도가 느리면 차압이 작아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압 전송기가 필요하고 밀도 보상을 위해서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압, 압력, 온도 신호를 유량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유량으로 환산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차압을 알게 되면 ISO 5167의 유량 계산식을 통해서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값들을 제외하면 유량은 차압의 제곱근 형태로 유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곱근의 형태 때문에 오리피스 유량계의 경우 유량 측정비의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차압과 유량의 관계를 보면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인 곡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더 들여다보면 25% 이하에서는 작은 측정 차압의 변화에도 유량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량 측정 범위가 25에서 100% 구간이기 때문에 유량 측정비가 4대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리피스 유량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프로세스의 부하를 면밀히 파악한 상태에서 보통 3대 1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유량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오리피스 유량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대부분의 유체에 사용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유량 측정비가 4대 1로 낮습니다. 다른 유량계와 정확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편입니다. 오리피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 홀 단면적인데 이곳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가 일어나 단면적의 변화를 일으켜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정확도가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유량계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측정 원리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요구됩니다. 그것을 직관거리라고 하는데 타 유량계에 비해서 직관거리가 길다라는 점입니다. 전단 20D에서 30D, 후단 5D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D는 선정된 유량계 사이즈를 말하고 만약에 100mm의 유량계가 선정되었다면
100mm에 20을 곱한 2m의 전단 직관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보나 설치가 비교적 쉽지 않고 설치 시에 많은 간섭사항이 조금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볼텍스 유량계입니다. 볼텍스는 유량계 내부에 쉐더라는 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체가 이 쉐더를 지나치게 되면 한쪽 소용돌이처럼 와류가 주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류와 속도의 관계는 유속이 빠르면 소용돌이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유속이 줄어들면 소용돌이의 발생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영국에서 시뮬레이션한 내부 흐름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와류가 주기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이 와류의 발생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이 볼텍스의 원리입니다. 발생 빈도수와 유속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칼만의 방정식으로 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류 발생 주파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 스트로알 수는 레이놀즈 2만 이상에서는 0.16에서 0.17로 고정된 값을 지니게 됩니다. 유량계가 선정이 되었으면 내부에 설치된 쉐더의 폭도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Q는 AV라는 공식을 통해서 사이징한 배관의 면적을 알고 유속을 알고 있으므로 최적 유량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밀도 보상을 통해서 질량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볼텍스의 장점은 배관 내부에 쉐더와 주파수 측정 센서만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대부분 유체에서 측정 가능하며 압력 손실이 적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스팀이 쉐더를 지나면서 형성된 와류의 발생 빈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 유량계 전단에서 와류 발생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거나 이미 와류가 포함된 유체가 들어오게 되면 쉐더 이후에 정상적인 와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스켓이나 용접 비드가 그러한 요인이 되므로 설치상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펌프나 컴프레셔 같은 왕복동 설비에 의한 진동의 영향이 크고 유체가 맥동을 지니게 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주파수 센서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잘못된 유량을 측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볼텍스 타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꼭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직관거리도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칼만의 계산식에서는 고정된 스트로알 수를 지닌 상태에서 유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2만 이상의 레이놀즈 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약 3에서 5m/s 이상으로 유속이 요구되고 그 미만에서는 와류 형성이 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루로 유량계입니다. 아시겠지만 기루로 유량계는 저희 스파이렉스 사코의 대표 유량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피스나 볼텍스 유량계의 경우 여러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 기루로 유량계는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렉스 사코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어 타입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고유명사처럼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루로 유량계는 측정 원리에서도 표현된 것과 같이 차압식 유량계 원리와 면적식 유량계의 원리가 결합된 유량계입니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내부의 오리피스 플레이트와 원뿔 형태의 콘, 유체 흐름에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량이 통과하게 되면 콘이 2차 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통과 면적이 커지게 되고 콘 후단에 위치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의 차압이 형성됩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압과 면적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차압과 유량의 관계가 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 내부 동작 모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압을 발생시키는 관점에서 오리피스와 기루로의 차압 대비 유량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선형적인 동작 특성 때문에 작은 차압에 해당하는 작은 통과 유량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량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유량 측정비를 가장 높게 구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확도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1% RD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거리는 가장 짧습니다. 전단 6D, 후단 3D의 짧은 직관거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유량 측정비와 정확도를 가지게 되고 여러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증명되다 보니 스팀에서는 보다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정확도와 선형성에 대해서 고객사와 함께 증명해 본 사례입니다. 저희 제안을 통해서 기루로 유량계로 교체하여 측정 결과를 보니 기존 유량계에 비해서 유량이 더 많이 측정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기루로 유량계의 유량 측정비가 다른 유량계에 비해 월등히 크다 보니 이전에 측정하지 못했던 양들이 측정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측정되는 것이 맞는지 검증을 해봤던 실제 사례입니다. 스팀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상호 간 채택한 테스트 방법은 스팀을 열교환기에 통과시켜 상변화만 발생된 응축수를 공차 탱크로리에 받아서 개근대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재현성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두 번 모두 마이너스 0.2%대의 측정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진행해 본 결과 차압 대비 유량이 선형적인 결과라던가 정확도 RD 1%에 만족하여 유량 측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구성품 중 하나인 내부 스프링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프링이 고온 고압의 스팀 중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내구성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재질은 우주선 제트 엔진에 사용되는 인코넬이라는 특수 재질의 경화 처리를 통해서 제작됩니다. 스프링의 설계 응력은 최대 허용 인장 응력의 최대 30% 이하 수준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고온 고압의 스팀 환경에서 아무리 장기간 노출되고 빈번한 동작이 있더라도 탄성 계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확한 스팀 유량 측정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밀도 보상입니다. 먼저 스팀의 압력과 온도는 부하 변동과 공정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 밀도 또한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 유량이라도 각기 다른 질량 유량이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설치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잘 되었고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설치를 잘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유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설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밀도 보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밀도 보상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밀도 보상을 하게 되면 각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실제와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밀도 보상 방식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의 포화증기표의 밀도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설치 측면에서 최소 직관거리를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유량계마다 요구하는 직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량계별로 직관거리를 두는 이유는 측정이 정확할 수 있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최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량계 직관거리 안에 엘보나 밸브, 센서 등이 설치되는 경우 불안정한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측정 오차를 유발하게 되고 메이커 권장사항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개런티가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직관배관이 설치되어야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량계 타입별 직관거리는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요구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케이스처럼 유량계 전단이 변화된 조건에서는 최소 직관거리가 아닌 2배 이상의 직관거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제조사의 유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량계 전 후단에 가깝게 압력 변동을 일으킬 만한 감압 밸브나 공압식 컨트롤 밸브가 있다면
12D 이상 이격거리를 띄어야 유량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팀 시스템에 있어서 공통사항이기도 하지만 기수분리기와 스트레나를 설치하여 스팀의 질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분리기는 아시겠지만 스팀과 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수분리기를 설치함으로써 워터해머 방지와 유량계의 마손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유량계 권장 설치 표준입니다. 유량계 전단에는 기수분리기, 스트레이너 센서류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후단의 직관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량계와 차압 전송장치를 설치합니다. 후단에는 역류 방지를 위해 체크밸브 설치, 마지막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바이패스 배관까지 구성하는 것이 저희가 추천드리는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의 특성상 짧은 시간으로 언급되지 못한 부분은 양해 바라며 유량 측정 시스템에서의 중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스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합니다. 측정하려면 유량계가 활용되어야 하고 유량계 선정 시에는 측정 유체에 적합한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도나 반복성, 유량 측정비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유량계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도 보상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론식이 존재하지만 계산식보다는 국제표준의 포화증기 데이터가 반영된 밀도 보상 방식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 좋은 유량계를 구매하더라도 올바른 설치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사용함에 있어 주기적인 점검과 교정을 통해서 유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 유량 측정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